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인코텀즈 2020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코텀즈에 관련된 영상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인코텀즈란 무엇인가 라고 하여서 인코텀즈의 가장 기본적인 인도화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야 이 영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코텀즈 2010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인코텀즈 2020이 2010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인코텀즈 2010부터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인코텀즈 2020과 10의 차이점을 보면은 2020이 뭔지 알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업무를 시작하신 그런 분들께서는요. 아니 나는 인코텀즈 2010은 본 적이 없고 그냥 2020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영상이 인코텀즈 2010을 설명하고 2010과 2020의 비교점을 또 설명하다 보니까 2020만 제대로 설명하는 건 없느냐? 자, 이런 요청에 부응하여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인코텀즈 2020의 11개의 규칙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인코텀즈 2020 규칙은 11개의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코텀즈는요, 앞자리를 따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 F, C, D. 자, 이렇게 앞자리를 따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XW, X웍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W는 X웍스를 의미하고 이 XW, X웍스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코텀즈 기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인코텀즈에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인도 장소입니다. 언제 어떻게 인도가 이루어지느냐? 왜냐하면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하여서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모든 책임, 즉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즉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 인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X웍스는 인도 장소가 현재 그 물품이 있는 그 장소, 즉 매도인의 창고, 공장, 작업장, 그 물품이 현재 있는 장소가 인도 장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물품이 있는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웍스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국내 거래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운송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통관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X웍스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물품이 현재 있는 장소에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대, 즉 그렇게 쌓아두면 매도인의 의무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매수인이 물론 직접 운전해서 오는 경우는 없고요. 출애라, 즉 포워더를 통해 운송인을 통해 출애라를 보내줄 겁니다. 적재는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실무적으로는 매도인이 적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물품이 있는 장소라고 하면 공장, 창고 또는 작업장,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크레인과 같은 하역 설비를, 지게차와 같은 하역 설비를 이미 매도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적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웍스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적재하지 마라. 매도인이 적재하는 게 유리한 상황일지라도 매도인은 적재할 필요 없다. 적재는 어디까지나 매수인의 의무이다. 자, 다음 통관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통관은 기본적으로 현재 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하고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합니다. 이게 대원칙이죠. 매도인이 물품을 보낼 때는 수출 통관을 해서 보내고 매수인이 수입을 할 땐 알아서 수입 통관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X웍스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인은 수입 통관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국제거래에서 이용된다라고 하면 수출 통관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두 가지 문제점이 뭡니까? 아니 매도인이 적재해 주는 게 편하고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해주는 게 편한데 X웍스는 매수인이 적재와 수출 통관을 둘 다 하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그래서 X웍스에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면 FCA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C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FCA는 X웍스에서 매도인이 운송수단에 대한 적재 의무와 수출 통관 의무가 추가된 것이라고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CA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프리! 매도인은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언제요?
태리어 운송인한테 넘겨줬을 때, 자 그래서 FCA는 매도인이 적재를 하여 운송인한테 넘겨준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즉 매도인이 적재까지 해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원칙대로 매도인은 수출 통관, 매수인은 수입 통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2로 시작하는 규칙을 하나 보셨습니다. 2로 시작하는 건 X웍스밖에 없고요. F로 시작하는 규칙, 이런 조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운송 비용을 냅니다. 일단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FCA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인이 운송인한테 적재를 하여 수출 통관까지 끝낸 후 넘겨준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했고요. 그 운송인을 지정하여서 수출국으로 보내주는 건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한 운송인한테 매도인이 화물, 물품을 넘겨주면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FCA라고 하고요. 그럼 인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X웍스랑 동일합니다. 현재 그 물품이 있는 장소, 공장, 창고, 작업장일 수도 있고 수출국에 합의된 모든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FCA는 현재 그 물품이 소지하고 있는 장소가 인도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공항이나 항구의 창고가 인도 장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출국에 합의된 모든 장소에서 매수인이 보내준 운송인한테 매도인이 화물을 넘겨주면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FCA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A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AS는 화물이 배 옆에, 즉 선측에 둔 시점에, 즉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선측에 둔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F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럼 FAS는 선측에 둔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의 약자냐? 이미 이름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Free, 매도인은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언제요? Alongside ship. 선측에 배 옆에 둔 시점에 매도인은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고 운송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 그리고 실무적인 단어 하나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ship이 배고요. 이것과 똑같은 말이 무역에서는 vessel입니다. 자, 그래서 ship과 vessel은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무역에서는 약간 vessel이라고 하면 큰 배 같은 느낌이 나고 ship이라고 하면 작은 배 같은 느낌이 나는데 무역에서는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FAS의 문제는 무엇이냐? 선측에 두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재래화물, 벌크화물과 같이 중량으로 거래하는 것들은 배 위에 적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요, 이제 하역업자분들이 여차, 으라차차 이렇게 적재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FAS는 매도인이 선측에 둔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했는데 매도인이 적재까지 해주는, 즉 배 적재까지 해주는 그런 규칙, 그런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FOB입니다. FOB는 Free on Board라고 해서 이 보드가 뭐예요? 선박.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무역에서는 이것을 본선이라고 해서 FOB는 본선에 적재한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즉 매도인이 FAS에서 배 위에 올려주는 적재까지 담당을 하면 FOB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고 운송비용은 매수인이 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FCA, FS, FOE 이렇게 F3형제를 봤고요. 그럼 이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F로 시작하는 것들의 특징이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실제 업무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착불이라고 표현을 하죠. 상대방이 운송비용을 대신 내주는 게 착불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내면은 선불이고. 자, 그래서 F 규칙은 착불이라고 해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비용을 내고 화물을 찾아갑니다. 물품을 찾아가게 되겠죠.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는 그런 규칙, 그런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C로 시작하는 C 사용제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C로 시작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F와 C로 시작하는 것들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C로 시작하는 것들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C로 시작하는 것들은 매도인이 운송 비용을 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FCA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출국의 이제 선적지라고 표현하죠. 수출국에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한테 화물을 넘겨주면, 즉 물품을 넘겨주면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그럼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CPT는 무엇이냐? FCA랑 똑같습니다.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한테 화물을 넘겨주면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다만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고 운송비용은 매도인이 냅니다. 자, 그래서 C를 운송비용을 캐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캐리지, 이 운송비용 매도인이 paid to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CPT,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낸다. CPT라고 하고요. 뭐 X웍스는 이제 실제 그 물품이 있는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F와 C는 뭡니까? 매도인이 운송인한테 물품을 넘겨준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운송 중에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 그래서 운송 중에 화물에 어떠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적지 인도라고 하고요. 선적지 인도는 운송 중에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그럼 매수인은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운송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자기 혼자 독박을 쓰던가, 아니면 운송 중에 사고가 날 그런 위험에 대해 미리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하던가. 자, 그래서 보험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은요,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F 규칙만 해도 봐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운송 중에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계약과 화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게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하지만 CPT를 생각해 보십시오. CPT의 문제는 뭐냐면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화물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하려고 봤더니 운송계약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야, 그 운송계약에 대한 정보 좀 줘라. 내가 보험 좀 가입하겠다. 이게 서로 불편한 거죠. 그래서 CIP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수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매수인의 이름으로 매도인이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거 CIP입니다. 자, 그래서 인코텀즈에서 보험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지만 여기 중간에 I 들어가는 거 두 개 있죠. 이쪽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필수 규칙, 필수 조건에 해당됩니다. 아, 그럼 CIP는 캐리지,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 내고, 그리고 I니까 인슈런스, 보험에도 가입하고 이런 돈 다 내고 이런 것들을 매도인이 다 내라라고 해서 CPT에서 매도인의 보험 의무가 추가된 CIP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FCA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는 게 CPT가 되고, CPT에서 매도인이 보험까지 책임을 지는 게 CIP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FOB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B는 본선에 적재한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했는데,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고 운송비용은 매수인이 냅니다. 그럼 FOB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는 그런 규칙, 그런 조건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CFR이라고 합니다. 왜 CFR이에요? 코스트, 물품 가격이거든요. FOB 가격이에요. 이 물품 가격에서 and freight, 이쪽이 해상 운임을 의미합니다. 이 FOB 가격에서 freight, 운임까지 매도인이 좀 책임을 진다. 자, 그래서 본선 적재했을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지만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는 거, 우리는 이것을 CFR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기본적으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아니, 그럼 CFR도 결국은 매도인이 본선 적재한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그럼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했더니 운송계약을 본인이 하지 않았어. 그러면 야, 매도인 네가 나를 위해, 즉 매도인 네가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나온 게 CIF입니다. 코스트. 이 FOB 가격에 인슈런스, 보험도 하고 운임도 내고, 그렇게 CIF가 나왔습니다. FOB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 내면은 CFR, CFR에서 매도인이 보험까지 책임지면 CIF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고요. 이렇게 EFC를 묶어서 우리는 선적지 인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선적지 인도라는 건 결국 매도인이 보낼 때까지만 책임을 진다라는 건데, 그럼 그 물품이 도착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한마디로 뭐예요?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육지 인도 조건, 양육지 인도 규칙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D로 시작하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 FC는요, 선적지 인도다. 그럼 D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제 양육지 인도가 됩니다. 매도인이 그 물품이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D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DAP를 보겠습니다. DAP는요, 딜리버드, 인도해라. 어디서요? at place. 이 place는 뭐예요? 목적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이 인도되고 위험이 이전되다. 우리는 이것을 DAP라고 하고요.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이 되어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DAP 뒤에는 목적지에 합의된 장소가 기재되며 합의된 장소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물품을 가져가서 책임지고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우리는 이것을 DAP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DAP는 당연히 보험이 필수는 아니겠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누가 보험 가입하는 게 맞겠습니까?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인 매도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해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코텀즈는 전통적으로 목적지 도착 운송수단에서 내려놓은 채 인도하는 규칙이 하나씩 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그것이 DAT였고 2020에서는 그것이 DPU에 해당합니다. 즉 DPU는 뭐예요? DAP랑 똑같습니다. 목적지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 하지만 인도를 할 때 운송수단에서 내려놓은 채, 즉 양하까지 한 채 인도를 해라. 딜리버드, 인도해라. 어디서요? at place, 합의된 장소에서요. 어떻게 해요? 언로디드, 내려놓은 채. 로드가 적재하다니까 언로디드가 내려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양하, 운송수단에서 내려놓는 걸 양하, 올려놓는 걸 적재, 선적이라고 얘기하고 내려놓는 걸 양하라고 얘기하고 혹은 양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양육이나 양하라는 표현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지 운송수단이라고 하면 대부분 출해라 육상 운송수단일 겁니다. 육상 운송수단에서 내려오는 것, 실무에서는 하차라는 표현이 조금 더 친숙할 겁니다. 자, 그래서 DAP에서 매도인이 양하까지 책임지면 우리는 이것을 DPU라고 합니다. DDP는 DAP에서 매도인의 수입 통관 의무가 추가된 것입니다. DDP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뿐만이 아니라 매도인이 수입 통관하고 수입 관련 관세와 부가세까지 다 납부하는 그런 규칙, 그런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럼 DDP가 뭐의 약자겠어요? 딜리버드, 인도해라. 듀티가 세금이거든요. 듀티 페이드, DDP, 세금까지 다 내고 인도를 해라. 그래서 DDP를 매도인의 최대 의무라고 합니다. DPU에서 통관 의무가 추가된 게 아니라 DAP에서 통관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DAP는 목적지 도착 운송수단에서 양하, 즉 하차를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DDP도 똑같아요. 목적지 도착 운송수단에서 하차, 즉 양하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인코텀즈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DPU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DDP까지 하여서 11개의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면 손꼽히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요, CIP도 CIF도 결국 매도인한테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강제시켰기 때문에 우리 최소 담보라고 해서 가장 싼 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요, 최소 담보로 업무하지 않습니다. 최소 담보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최대 담보로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CIP와 CIF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2010입니다. 2010에서 최소 담보라고 하니 이제 매수인이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즈 2020에서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CIP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최대 담보, 가장 비싼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CIF는 여전히 최소담보로만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CIP, CIF 모두 최소담보였고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는 최대담보, CIF는 여전히 최소담보로 규정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 인코텀즈 2020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좀 끝났을 것 같습니다.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 장소의 원칙은 인도 장소가 기재되면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C로 시작하는 이 4개에 대해서는 예외.